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마다 자격 기준일과 조건이 달라 한 곳에서도 못 받거나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에 살던 최모 씨의 6가족은 최근 속초시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6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속초시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3월 31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기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양양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4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역시 최 씨 가족은 제외됐습니다. 속초시로 전입돼 있으니까 양쪽 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제 양쪽 다 지급할 수 없다라고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그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처럼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전입 일자 등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해시는 4월 24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정선군은 3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군민일 경우 20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전입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최 씨 가족처럼 한 곳에서도 못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립니다. 강릉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세대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못 받게 됩니다. 강릉시랑 차등을 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는데 이건 강릉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전입일자와 주민등록지에 따라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못 받기도 중복 수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원격 의료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원격 의료 실증 사업 참여 병의원을 관보에 고시했는데 확인 결과 대부분 참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자 관보에 참여병원 8곳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병의원 대부분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기부에서 한 고시에 대한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이름만 올라가 있지. 너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날 바로 이야기했는데 관보에 어떻게 올라갔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안 한데도 왜 올라왔냐. 관보에 실린 8개 병의원 중 7곳이 취재진에게 명확하게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강원도는 불참 의사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실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선생님 말씀이신 거고 저희는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강원도 의사회는 참여 의원들이 사업 제안을 받을 당시 원격 모니터링인 줄 알았을 뿐 진단, 처방이 포함된 원격 의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이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주 월요일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거라 좀 지금까지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랬던 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좀 당황스러움과 허탈감이 있죠. 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안과, 정신과 등 관련 없는 항목의 병원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회의 반대에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도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 남은 1년의 실증 사업 기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어제부터는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나 학부모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와 염려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그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오는 초등학교 신입생. 담임 선생님을 만나 명찰을 받습니다. 처음 학교 가는 길 내내 꼭 쥐었던 손을 놓아야 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처음에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또 막상 오니까 기분이 좀 많이 들뜨고 좀 설레고 그러네요. 하지만 어머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학교는 처음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대견스럽게도 잘들 해냅니다. 소독제를 받아 손을 닦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로 가는 길에 발열 체크는 기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모두가 다 노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급 26명이 쓰는 교실은 거리 두기 때문에 짝꿍 없이 한 줄로 앉았습니다.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교실 창문은 활짝 열어놓고 환기에 부쩍 신경을 썼습니다. 40분 하고 10분 쉬던 수업을 2교시 70분으로 묶어 운영하되 화장실 이용을 자유롭게 해서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 선생님도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과 후 강사들입니다. 교실 안팎 구석구석을 수시로 소독하고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며 간격 유지도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어 학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급식 시간. 급식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줄 간격을 맞춰서 대기합니다. 손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실 식탁에는 가림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6명이 앉았던 식탁에는 3명이 엇갈라서 앉았습니다. 학생들의 밀집과 접촉을 차단하는 게 학교의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식생활관에 많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편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선생님들이 나서 이것저것 안내하고 지도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팎의 경계와 염려 때문에 학교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학생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안양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우미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등교 중지 결정이 났던 춘천 지역 학교 2곳 중 한 중학교는 즉시 해당 조치를 취소하고 비상 열람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오늘 정상 등교하라고 알렸습니다. 반면 모 초등학교는 오늘 하루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내일부터는 정상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들의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운전자들은 학교 앞 도로에서 아이들 안전에 신경 쓰며 규정 속도를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학교 앞 도로에선 차량들이 규정 속도에 맞춰 느릿느릿 거북이 운전을 합니다. 논란도 많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서 학교 앞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30km로.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서도 속도를 내다가 이동식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한 흰색 승용차는 버젓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태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방금 여기 중앙선 침범해서 저희 교통단속 되신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춘천에서는 등하굣길에 차량 22대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위반 속도가 40km 이상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이 60점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까지도 있는 속도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정차가 돼 있으면 운전자가 아이들을 건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권한. 경찰은 불법 주정 차량마다 안전 경고장을 걸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강원도는 교통량을 고려해 2년 안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70여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7조 1천억 원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을 211개로 정하고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주요 국비 사업에는 춘천 철원 고속도로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을 비롯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52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앞서 다음 달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강원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부산, 울산, 경상북도 4개의 시도가 부산시청에서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 등 이들 광역지자체는 동해선을 북방 물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 투자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동해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단선과 단절 구간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동해선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SF 대응 강원협의체는 환경청장과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군수, 군사단장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멧돼지 ASF 발생 현황은 모두 267건이며 화천군이 2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작년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공영 마을버스인 행복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6월부터 서북권인 한반도면과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세분화해 운행버스를 2대 늘리고 기존 10개 노선을 12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 시간과 경유지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도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촌 지역의 지자체들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농업인과 산림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5개 읍면에 기피제 3,000통과 물티슈 등을 긴급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읍면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사를 통해 기피제 850통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붕어섬 잔디밭을 비롯해 산자락에 위치한 경로당 등 진드기 서식 의심지에 대한 분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의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햇빛 가림 시설물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샤워 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또 해수욕장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대여 물품은 소독해야 하고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한 뒤 의심 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학원과 교습소의 생활 방역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4번째 진행되는 점검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출입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 체크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학원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에서 2m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원과 교습소 3,068개 가운데 72%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준수 사항 여부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강원도 드론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강원도가 드론 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어제 오후 도청에서 강원 첨단 무인항공산업협회, 시군 드론 스포츠 협회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드론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열릴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드론 레이싱 경기를 전시 종목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각종 대회에서 드론 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 축산물 특별 할인 행사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농협유통 양재점과 창동점을 비롯해 도내 20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오늘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우수한 품질의 강원 한우와 강원 산돈 등 강원 축산물이 15에서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와 함께 한우구이 무료 시식 행사와 6,000원 상당의 축산물 가공품 증정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선 정암사에서는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과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봉축 법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암사는 당초 지난달 30일이었던 불기 2564년 봉축 법회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한 달 연기해서 오는 30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이 진행되며 다음 달 수만호탑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순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 여름 속초 해수욕장이 119 안전브랜드 해수욕장으로 운영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환동의 특수재난대응단은 올여름 피서철에는 속초 해수욕장에 단원과 장비들을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수대원들은 동력 수상 레저 보트 조종과 특수화물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했고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도 취득할 계획입니다. 또 해수욕장에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을 배치해 어린이들에게 안전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